봅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있습니까? 세 가지 있어요. 자, 몇 페이지? 165페이지. 165페이지.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있습니까? 되겠죠?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있는데 세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동심원 이론입니까? 네, 동심원 이론입니다. 누가 주장했어요? 버제스가 주장했죠. 얘는요 1925년에 논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5개 원으로 구성됐죠.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되겠죠? 제일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중심 원무지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뭐다? 중심 원무지대. 여기 중심 원무지대. 그죠? 두 번째가 뭐다? 전이지대 있습니까? 전이라 쓰기도 하고 천이라 써도 됩니다. 자, 여기는 좀 말을 많이 써요. 전이, 천이, 점이, 점이 또는 빈민. 엄청 많죠? 같은 말이. 빈민촌을 말해요. 자, 저소득층이 있습니까? 저소득층 근로자 주거지대라 쓰고, 다음이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있습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순서. 그래서 순서를 암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중, 전이, 저고통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 암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은 저소득층 주거지대, 즉 근로자 주거지대 되겠죠. 이거는 전이와 고소득층 사이에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맞겠죠. 자, 만약에 전이지대는 자 저소득층과 고소 사이에 있다 하면 틀리겠죠. 전이는 뭡니까? 중심 원무지대와 저소득층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이론은 누구의 이론을 응용해서 만들었어요? 티넨의 이론을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티넨의 이론을 응용해서 만드는데 티넨 이론이 100년 전에 나왔습니다. 1825년에 나왔어요. 얘가 100년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1825년에 나왔어요. 자, 우리 시험은 동심원 이론을 티넨에 응용하였다 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시험 나오면 틀립니다. 이렇게 기출했습니다. 그래서 자, 동심원 이론을 티넨에 응용한 것이 아니고 티넨의 이론을 동심원 쪽에 응용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정리하셔야 되고, 자, 동심원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 중심 원무지대, 두 번째 천이지대, 다른 말로 전이지대, 점이지대, 빈민지대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빈민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게 저소득층 근로자 주거지대고, 네 번째 중소득층, 고소득층, 중산층이 고소득층입니다. 중상층 이렇게 안 쓰고 고소득층으로 바꿔놔요. 읽기 쉽게 되겠죠? 마지막에 통근자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칩니다. 충전이 저고통. 그리면 고소득층 똑바로 만들어놨네. 되겠죠? 중심 원무지대 중자, 전이지대 전이 동그라미,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이거 순서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이거는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이 있습니다. 3번. 되겠죠? 자, 3번. 중심지에서,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고, 그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 줄 것입니다. 자, 반면 범죄 인구 빈곤은 문제가 적어지면 줄어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일로 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자 낮아집니까? 그죠? 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일로 나갈수록 여기 빈민들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질병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예?
줄어들까요? 자, 이거는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질병들이 줄어듭니다. 되겠죠? 자, 이 책에는 없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빈민이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얘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동심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 없다는 게 중심입니다. 뭐가 없다? 교통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봐두시고요. 자, 요거의 영향을 받아 놓은 게 뭐다? 선형 이론입니다. 여기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해마다 세 가지 중에서 비교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이건 누굽니까? 호이트라는 사람 주장했습니까? 호이트. 자, 그래서 선형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뭐다? 호이트라는 사람 주장했죠. 이 호이트는 1939년에 주장했습니다. 1939년에 주장했어요. 그죠? 호이트가 여기는 내륙 도시고 이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 바다 도시입니다. 바닷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미국의 142개 도시를 30개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개 도시를? 142개라는 도시를 대상에 30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룹으로서 바닷가를, 여기는 바다입니다. 자, 여기는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해안도로가 발달했어요. 뭐가 발달했다? 바다가 있으면 해안도로가 발달하겠죠. 바다니까 해안도로가 발달한 교통이 들어옵니다. 바닷가 도시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여기 중심 업무지구가 이렇게 있다 보시다.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되겠죠. 여기는 교통이 발달했다 했습니까? 해안 노선을 따라 교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교통들이 만들어지면 이 도심과 교통이 발달한 데는 누가 살고 있어요?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고소득층은 접근성이 높은 데 있습니까? 낮은 데 있습니까? 접근성이 큰 곳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접근성이 큰 것은 고소득층이 살았어요? 저소득층이 살았어요? 동심원은 저소득층이 살겠죠. 그럼 접근성이 큰 것이 저소득층이 살며 되겠죠? 고용기회가 클까요? 적을까요? 자, 여기 고용이란 기회가 크겠죠? 큽니다. 여기는 한번 볼래요? 접근성이 큰 게 누가 있습니까? 고소득층이니까 고소득층의 여기는 고용기회가 큽니다. 반대 말입니다. 반대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산 같은 데 있죠? 도로가 발달하지 않는 동네 있습니까? 도로가 없는 동네 있잖아요. 발달하지 않는 도로는 누가 살아요? 저소득층. 산꼭대기는 저소득층이 살아요. 옛날에 이런 것을 산에는 뭡니까? 차들이 옛날에 안 다녔거든. 옛날에는 부산 가면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자, 사람만 다니고 계단식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차가 못 다니니까 그러겠습니까? 연탄 같은 것도 지고 올라갔어요. 계단 수에 따라 뭐다? 연탄 가격이 배달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못 사는 동네하고 잘 사는 중간에 중소득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중소득층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교통망의 축에 고소득층이 산다 해서 축이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축이론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영이론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교통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영이론은 동심원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봤다고 했겠죠. 이는 교통망 축을 따라 확장되는 원을 변형한 모양 있죠. 부채꼴물이 된다. 이거 선영이라 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건 교통이란 말이 꼭꼭 들어옵니다. 교통 노선을 따라 불규칙적 부채꼴 확산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도시 주거 공간 유형을 가장 중요한 지대 지불 능력입니다. 자, 3번이 중요하네. 3번 별표치입니다. 고급 주택은 접근성이 양한 교통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은 고급 옆에 있고, 저급은 반대편에 입지합니다. 이 3번을 좀 기억합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다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자, 다핵심 이론, 이 두 개의 이론을 결합해서 만들어 게 핵심. 요거 두 개는 단핵 도시입니까? 다핵 도시입니까? 단핵 도시입니다. 핵심이 하나인 도시예요. 요거는 핵심이 여러 개를 다핵 도시라 씁니다. 이걸 다핵심 이론이라 씁니다. 다핵심은 이 동심원하고 선형을 결합해서 만들었어요. 동심원과 선형 이론을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맥켄지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맥켄지가 주장을 했는데 이걸 해리스와 울만이 발전시켰습니다.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이 발전시켰죠. 울만이 발전시켰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영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디다? 영국. 영국 뭐다? 런던이 있습니다. 런던을 대상으로 논문을 썼는데, 자, 1945년에 다핵심 이론이 탄생되었습니다. 자, 핵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만을 닫아서 다핵심 이론이라 불러요. 핵심이 하나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최근의 도시는 다핵입니까? 오래된 도시는 단핵 도시다. 이걸 뒤집어 놨습니다. 그죠? 오래된 도시는 다핵 도시, 최근의 신도시는 단핵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뒤집어가 틀리게 만들었어요. 출제는. 흐름 나오는 문제 있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이론을 믹스해서 만드니까 여기 중심 업무지대인 도심이 있습니다. 자, 중심 업무지대인 도심이 있습니다. 중심 업무지대 도심이 있고, 여기는 교통이 발달했다 했습니까? 교통이 발달했죠. 교통망이 발달되는 거 두 개 결합했죠. 이게 또 교통도로입니다. 교통이 있고, 자, 이 도심 가까이는 뭐가 많은가 하면요, 이 도심 가까이는 도매업들이 쭉 돌아 있습니다. 도매. 이 도매업도 있죠. 도매상도 있겠죠. 그리고 가벼운 공업을 경공업이라 씁니다. 경공업은, 자, 공익성이 없는 공업을 말합니다. 가벼운 공업을 경공업이 들어옵니다. 왼쪽에는 누가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소득층은 왼쪽에 위치합니다. 있고,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고소득층이 있습니다. 고소득층, 고소득층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자, 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는 중소득층이 있죠. 중소득층이 있고, 여기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부도심이 존재합니다. 그럼 도심도 있고 뭐다? 부도심도 있고, 핵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업지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업지구들이 만들어지고, 바깥에 있으면 교외 공업지구가 있습니까? 교외 뭐다? 공업지구가 만들어지겠죠. 교외 공업지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다? 교외 주거지에 되어 있습니까? 교외 주거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그림 한번 보실래요? 선형 이론. 동심원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 다핵심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어. 어디 한지 내가 모르겠다. 자, 다핵심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해리스 울만이 발전시켰습니까? 되겠죠? 자, 요거는 동심원과 선형처럼 단일 중심 회로를 발달한 게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의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 도시 구조를 형성하겠죠. 핵심이 성립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요인이 있겠죠. 요인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한 장소 입지하고 있는 유사업종이 있죠. 유사는 뭐를 말합니까? 여기 이제 백인들이 살거든요. 누가 산다? 백인. 자, 고소득층은 거의 다 백인입니다. 백인은 유사업종은 백인들이 뭐일까? 직접이라는 이익이 됐죠. 직접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흑인이 삽니까?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이 많이 살겠죠. 흑인 이렇게 살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종입니까? 이종입니까? 이종이죠. 이종은 같이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이걸 비양립성이라 씁니다. 비양립성이라 써요. 우리 양립성으로 바꿔가 시험 나왔네. 되겠죠? 자, 요것 좀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은 집적, 지향형, 동종, 집증을 통해 획세를 형성합니다. 다른 업종이 뭡니까? 고급과 적급을 말합니다. 분산입지하겠죠. 자, 분산입지 이걸 비양립성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3번 보니까 특정 상수에 대한 자,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지대가 높낮이더라 다른 핵을 형성하겠죠. 여기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고급은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이, 흑인들은 여기 삽니다. 백인들은 여기 삽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출 문제.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냈죠. 자, 1번 봅니다. 호이트 선형 이론은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입니까? 높을수록입니까? 여기 볼래요? 지대 지불 능력이 고소득층이니까 낮을수록 접근성이 높은 데 있습니까? 높을수록입니까? 높을수록이죠. 이거 바로 틀려버렸네. 자,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영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하는 것이 누구 이론이다?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 이론. 만약에 버제스 이론 가면 맞습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쪽이 뭐다? 접근성이 양한 곳에 입지한다. 이것과 이거를 바꾸어내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1번 바로 틀렸네. 2번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은 자,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는 감소하겠죠.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리가 멀면 많이 마찰됩니다.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3번 버제스 동심원 이론으로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팽창, 도시 내부 구조를 미치 영향을 설명하였고, 4번에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무한 중심을 이루겠죠. 5번에 다핵심 이론에서 지대 지불 능력 차이와 유사한 업종은 집중 성량을 도시 하나 다해가 된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종류는 모여 있습니다. 다른 종류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 자,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니까 좀 봐두어야 됩니다. 자, 정책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책론. 이 정책론이 있는데, 정책은 뭡니까? 공법과 관계 있습니다. 그죠? 국가에서 하는 걸 정책론이라 쓰는데, 자, 183페이지 보시면 문제의 특징인데, 악화성량, 비가역성, 지속수단의 지속성,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걸 악비지혜라 씁니다. 네 가지 종류 있다. 우선 처음이니까 종류 정도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험 잘 나오는, 잘 안 나오는, 가끔 함수 나옵니다. 악화성량은 악화란 말이 들어옵니다. 지문상에 어떤 말이 들어온다? 악화성량. 악화성량은 여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악화성량과 비가역성을 바꿔 놓습니다. 악화는 악화가 들어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한번 발생 시간에 여러분들아 악화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성량을 말하고 토지의 규제를 소리면 스프를 해줄 것입니다. 스프를. 그죠? 심화되거나 거래시설 확립제라면 자, 거래 사고에 줄 것입니다. 사고에. 되겠죠? 거래 사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비가역성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단 발생하면 원상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원상 회복. 하기 곤란했죠. 원상 회복하기 곤란하다. 다른 말로 원래로 되돌리기 어렵대요. 이걸 비가역성이라 씁니다. 사회 경제 현상을 유동적으로 부동산 문제 대책을 치려면
원래로 회귀하기고 회귀의 동그라미 칩니다. 회복한다, 회귀하기 어렵다 되겠죠. 이런 것을 비가역성.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해야 돼요. 그죠? 자, 땅 같은 것도 한번 선택해서 계약하면 이거 다시 되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토지 같은 거 살 때 신중해서 사야 됩니다. 자, 막대한 돈을 주고 토지를 샀는데 나중에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주고 나가 마음에 안 들다가 계약 해지를 못하죠. 해지 자체가 안 되잖아, 중도금 줬으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되팔락하면 뭡니까? 손해볼 수도 있겠죠. 이걸 자, 원래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를 비가역성이라 씁니다. 원래로 되돌리기 어렵다, 다른 말로 원래로 환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이걸 비가역성. 지속성 해결 수단의 다양성 참고로 보시고요. 자, 한 장 넘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 옛날에 공부하라 했더니 머리만 아프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막 이런 건 넘기세요. 넘기고, 자, 188페이지로 갑니다. 188페이지 보면, 자, 188페이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 있어요. 자, 수단이 있는데 189페이지 보니까요, 두 가지 있어요. 2번만 봅니다. 자,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게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까? 2번에 갈란의 경제적 기능이 있잖아.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 지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자,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 기능이란다고 줄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치적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있는데, 이걸 뭐란다? 정치적인데, 정치적은 자, 형평성에 줄 것 같고, 형평성은요, 퍼주는 겁니다. 돈 막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퍼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다? 표 얻으려고 막 퍼주는 거예요. 그죠? 계속 퍼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떨어지겠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석유 같은 거 나면 팔아가지고 계속 퍼주면 관계없어요. 국민들 다 좋아해요. 그런데 자원이 없어요. 퍼주려니까. 그러니까 뭐 찍습니까? 돈 찍어야 되거든요. 돈 찍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둘라니까 또 어떤 문제가 됩니까? 조세 저항이 심해집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이걸 뭐다? 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뭐다?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모두 뭐다? 못 사는 사람하고 관계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만 보시고 반대로 한번 딱 놓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출했습니다. 자, 불례공정이라 암기하면 됩니다. 자, 시장 실패 원인이, 자, 외부 효과 외자 동그라미 치고, 그죠? 자, 193페이지 불안정 경쟁할 때 불자 3번이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세번 2번에는 공공재 공자, 정보 비대칭일 때 정자. 그래서 불외 공정입니다. 자, 작년에 시험 2기 나왔어요.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과 관계없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기출했죠. 그죠? 그럼 정답이 뭐다? 불외 공정 말고 정답이 되겠죠. 그래야겠죠? 그래 되잖아. 제가 한 문제 한번 볼게요. 작년 문제 맨 뒤에 한번 볼래요. 맨 뒤에 작년 기출 문제 있어요? 있죠? 576페이지. 찾았어요?
자, 19번 봅니다. 자, 부동산의 시장 실패 원인이 틀린 거 있죠? 이 분리 공정 찾습니다. 그죠? 공공재 있죠? 정보의 비대칭이 있고요. 외부 효과 있고 불안정이 있죠. 5번의 동질성이 답이거든요. 이런 타이틀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이틀 내는 문제 나오면 세부 내용을 보이지 제목 문제 나오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 시장 실패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제목 내니까 맞틀리고 와요. 요즘은 추세가 흐름도 내는 게 추세입니다. 자, 제일 먼저 외부 효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공정 네 가지를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데 외부 효과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선 용어 정리부터 알아야 되잖아. 자, 외부 효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 자, 여기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이 있어. 이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부동산 바깥에 뭐 있어요? 없어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바깥에 지하철 역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역세권입니까? 아닙니까? 역세권 맞죠? 부동산으로부터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죠. 자, 부동산으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밖에 있는 게 쓰레기 하치장이 돌았어요. 이런 게 돌아오면 어떨까요? 자, 집값 내릴까요? 올라갈까요? 내리는 걸 마이너스, 집값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라 씁니다. 자, 이런 것을 합쳐서 뭐다? 외부 효과라 쓰는 거예요.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외부 효과라 씁니다. 자, 외부 효과는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도 있고 생산자의 입장도 있습니까? 소비자 입장도 있고 생산자 입장이 있겠죠. 자, 만약에 자,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를 뭐라 본다? 정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플러스를 뭐다? 정의 외부 효과라 써요.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를 부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이걸 부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써요. 자, 플러스를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를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잖아. 이렇게 되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자, 소비자는 수요가 늘까요? 안 늘까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집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상승하겠죠. 자, 량도 증가합니까?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동네 떠나겠습니까? 떠나겠죠. 그럼 떠나면 집값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겠죠? 소유자를 떠나는 거예요. 자, 생산자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산자 입장으로 가면 기업의 입장으로 가면 좀 틀리겠죠? 기업의 입장으로 가면 자, 건설사 입장으로 가면 도로를 만든다 봅시다. 도로를 만들면 개인의 입장으로 단지 안에 도로를 만든다면 사적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겠죠. 무엇보다?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은 개인에게 수익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개인의 수익이 적고 사회적 수익이 그죠? 크다는 거죠. 수익이나 편익이나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일부러 수익을 바꿨습니다. 이러면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어떤 비용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서 높은 비용 맞죠? 높은 비용으로 해서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과소 생산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안 돼요?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정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규제를 완화해 줍니까? 규제를 뭐다? 완화하는데 우리나라는 해줄 게 없거든요. 돈을 주려니까 보조금 주려고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사에게 보조금 지급하기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다?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다. 뭐란다? 용적률 완화시켜주는 경영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 공급이 늘까 안 늘까요? 공급이 늘겠죠. 언제까지 는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그죠? 이렇게 일치하면 사회적으로 적정량 생산됩니다. 이걸 적정량이 생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부호의 효과나 보겠습니다. 공해를 유발하면서 물건을 막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적의 비용이 무단으로 오염된 물을 방출하니까 후진공 그대로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종말 처리장에서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개인의 입장은 수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사회적 수익은 줄어들 것입니다. 낮은 비용입니까? 높은 비용입니까? 낮은 비용이니까. 자, 비용이 나니까 자, 망창 만듭니까? 왕창만 수출 잘 돼요. 제품 단가가 싸니까. 왕창 만들어서 뭡니까? 과대 생산 막 해제끼는 거예요. 왕창 만듭니다. 수출도 막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 환경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죠. 이는 규제를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강화해야 되겠죠. 강화하면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되겠죠. 언제까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자, 적정량 생산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많이 적어놨는데 이 포인트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책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왼편에 190페이지를 어디에 한다? 191페이지 표로서 정리해놨습니다. 표만 안 보고 가겠습니다. 정의 외부효과에도 부호의 효과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주면 정의고, 그죠? 자, 주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 자, 부는 의도하지 않은 손해의 동그라미 치겠죠? 주면서 대가를 주지 않는 현상을 부라 쓰는데, 정은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 및을 적었습니다. 과소 생산되니까 비효율 발생, 주로 보조를 정부 개입하겠죠. 이걸 핀피라 쓰기도 합니다. 자, 과소 생산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의 수익은 줄겠죠. 생산 과정 봅니다. 양봉업자 이거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봉업자는 왜 이거 옛날 이론이거든요. 언제 이런 70년대 60년대 이론을 이걸 처음에 누가 적었어요?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면 안 됩니다. 벌은 날라다닌다 안 날라다닌다?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통도 옮길 수 있어 없어요? 옮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도로면 안 됩니다. 삭제해 버리시기 바라고. 자, 그죠? 자, 부의 외부 효과 봅니다. 자, 부는 적정 과소 생산입니까? 과대 생산입니까? 과대 생산입니다. 되겠죠? 이걸 님비라 부르고 사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적으니까 되겠습니까? 이걸 과대 생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만들면서 오염된 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더라도 이웃주민에게 자, 이웃주민 피해 줘도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는 쓰레기 배출할 수도 있겠죠. 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시험 뭐가 납니까? 과대 생산이냐 과세수 생산이냐, 이게 시험에 잘 놉니다. 잘 바꿔놓습니다. 딴 거는 크게 안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네. 되겠죠? 자, 보시고 기출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로 가봤습니다. 외부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죠. 외부는 외부 경제와 불경제 있습니다. 외부 경제를 플러스라 쓰고 외부 불경제를 마이너스라 부릅니다. 손해를 외부 불경제, 이익을 외부 경제라 씁니다. 똑같은 말이고, 외부는 생산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시키면 지와의 공급 시장에 맡기면 지원은 사회적으로 과다 생산입니까? 예?
과다 생산하겠죠. 왕창 만들겠죠. 네 번째, 외부 요건은 어떤 경제 주체, 경제할 때 의도적인 결과가 틀렸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란 말을 써야 됩니다.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두 번째 틀렸습니다. 시장을 통하여가 틀렸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라 했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나야 됩니다. 이 4번이 틀렸고 5번에 토지용의 행위에 발생하는 외부 경제는 토지용의 명분이 됩니다. 자,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게 공공재 있습니다. 공공재가 뭡니까?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다 공공재입니다. 공원 같은 겁니다. 자, 이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역할을 합니다. 되겠죠? 자, 공공재는 두째 조례분 과소 생산됩니다. 자,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역할을 하니까 과소 생산됩니다. 이걸 과대 생산으로 한번 기출했습니다. 되겠죠? 자, 이러므로 비경합성과 비경합성이 있습니까? 이래서 공동소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무임승차자 역할도 하고 비경합성도 있겠죠. 그죠? 자, 쭉 봐두시고 그것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양의 가격을 맺는 것이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네. 여기는 뭡니까? 과소 생산이 포인트입니다. 자, 불안정 경제시장은 세 가지 용어 있습니까? 독점 시장과 가점 독점적 경제시장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이따라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정보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자, 비대칭 정보란 어떤 경제 주체에서 상대방이 사이에 어느 한쪽의 정보를 갖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정보를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걸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게 아니고 비대칭이다 라고 씁니다. 되겠죠? 정보가 비대칭 되는 이유가 시장이 뭐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 되겠죠. 자, 요거 보시고, 자,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라고 있는데 되겠죠? 자,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개입했는데 너무 정부를 과다하게 공무원 너무 많이 뽑았어요. 공무원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공무원들에게 할 일을 해야 월급을 받아가겠죠. 공무원들은 자꾸 뭡니까? 간섭을 한다. 누구를 간섭한다? 국민들을 간섭하겠죠. 국민들을 간섭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규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 시장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이게 정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대정부를 뭐로 바꾼다? 소정부로 바꿔라. 공무원들 잘라라는 거예요. 공무원 자르면 뭡니까? 국민들을 간섭할 시간 없잖아. 지일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국민이 아무래도 자, 공무원 눈치를 적게 보겠죠. 그럼 뭡니까?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자, 시험은 뭐가 나옵니까? 다음 페이지 정부 시장 개입 수단, 이 시험 나옵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별표를 쳐두시고, 이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시험 워낙 잘 출제니까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